주민을 위한 보고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사업자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혜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덕신공항 보상대책협의회 김성남 위원장님, 가덕신공항 대책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 가덕도 마을 공동체 보전운동본부 이현호 목사님, 대항지구 신공항 대책위원회 허섭 위원장님, 가덕도 협동조합 배재희 이사장님, 다음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자대책위원회 김진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가대협 법률고문 하혜성 법무사님. 다음은 가덕도 신공항 대책협의회와 사업자대책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해 간단한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사업자대책위원회 전상범 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업자 대책이 대협력장을 맡고 있는 전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대책위 경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 7월 1일 발기 모집을 하였고 2023년 7월 15일 사업자 대책위원회 창립 발기 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 총회를 9월 25일 개최하여 11월 3일 가대협 가입 및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였으며 작년 말이죠. 12월 14일 그리고 201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 및 부산광역시에 대정부 서한을 각각 이해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금년도 1월 16일 국토부에 저희 해장단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방문하였고 2023년 2월 6일 사업자 소식지를 가덕도 소식지를 만들어서 발간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대책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정부 결의문을 가덕 주민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성명서는 사업자 대책위원회 김우종 소상공인 분과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을 할 때마다 참석해 주신 내빈들께서는 자리에 있는 빨간 유인물을 높이 들고 다 같이 3번씩 외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자 법인 대책위원회 대정부 성명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경제개발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는 이 시점에 이른바 가덕도 소재 사업자들은 바로 우리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제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주단지의 미합정과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의문을 이 자리에서 대정부 질문으로 대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자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국토부에 요구한다. 1. 이주단지 결정에 있어서 대한교회와 70여 가구의 동선동 생거마을 이주단지 요구에 대해서 즉각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타 단체 중 일부가 부산 맹지에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교회와 약 70여 가구는 가덕 동선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국토부와 부산시는 부산 맹지 이주단지를 요구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70여 가구의 목소리도 즉각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이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과 이주 정책금 그리고 생활안정 특별자금을 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한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이주 정착금은 가구당 2천만 원씩과 생활안정 특별조항 그 특별금은 1인당 250만 원씩을 책정하고, 또한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주 주민과 그 존속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 저희 가덕도도 특별법 및 시행 및 개정을 통해서 대구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3.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역기업 우대 기준 선정 시 가덕 소재 사업자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즉각 추진하라. 신공항 추진단 및 신공항 건설공단과 가덕 소재 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지역 사업자들의 신공항 건설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4. 시공사와 가덕도 지정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마련해서 서로 입찰과 그리고 공모 및 응시 입찰에서는 반드시 가덕도 소재 기업과의 상생 협력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5. 공항청사 등의 상업시설에
지역사업자 30% 이상을 입주할 것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직계 정비소 지역민에 대한 최소 10% 이상의 취업을 보상하라. 주차장 등 공항의 각종 상업시설에 최소 30% 이상의 지역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덕도 신공항 내 관련된 기관 또는 공사 설립시 그 직계 정비소를 10% 이상 취업을 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2024년 3월 13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자 법인 대책위원회 일동. 김성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대협의 공동위원장님들과 격려차 방문해 주신 내빈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대협 대표위원장이신 김성남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남 위원장님 다음 순서에 하고 허섭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항지구 신공항 보상대책위원장 허섭입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솟아가는 지금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공항이란 큰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국토부나 부산시는 가덕 주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대로만 자기들은 한다고 아직까지 우리 가덕도 주민한테 이렇다 할 아무런 제시도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 이주, 생계 대체 대학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공항 사업은 가덕도 전체를 뒤바꾸고 철도, 도로, 물차지구, 두문지구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가덕도 전체의 공된 사업입니다. 가덕도 개발 대상지구 전체가 한 목소리를 울릴 때 국토부나 부산시가 따로따로 대응을 못하도록 우리의 단체된 가덕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섭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다리가 웃기면서 안 올라오는지 못 나가라 해서 사실은 이제 마을 공동체 보존운동본부라는 걸 차려가지고 제 혼자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년 전 장항윤리 마을이 해체될 때를 우리가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흐느껴 사라져버리고 마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보면서 그때는 바보같이 다 당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야만 기사를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장께서 국토부나 부산시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법대로라는 말은 자기들이 조사 다 하고 다 돈 주고 다 쫓아내고 난 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저희들로서는. 마을 주민들이 다 해체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가덕도 주민들 모두가 딱 한마음 되어서 국토부 부산시 너만들은 절대 못한다 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보여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협조해서 우리 동네가 정말 아름답게 발전하는 여기에 멋지게 동네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가덕도 주민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발표가 다 끝난 후에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이주단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김성남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의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이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대학에 온 지가 이제 올해 6년째입니다. 6년 동안 우리 대학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대학과 이 가덕도 이 지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살기 좋고, 특별히 또 여기서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동안에 많은 그 정이 들어서 정말 이 땅에서 오래도록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국가적인 그 일 때문에 반드시 또 공항과 또 에어시티가 들어와야 한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분명한 어떤 그 보상과 또 앞으로 이주해 가지고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저는 분명하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이 내가 가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어떤 국책 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 사는 우리 주민들이 어디 북에서 오신 분들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주해서 사는 분들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다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몇 대에 걸쳐가지고 생활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당연히 보상과 이주와 생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정부는 그리고 시행사는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생업을 내려놓고 이런 그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그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뭔가 앞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으려면 다 같이 우리가 힘써서 일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항 지역 주민들과 또 앞으로 이곳에 에어시티가 생기면 가덕도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에게 먼저 선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대항도 마찬가지고 가덕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가덕도를 떠나서 뭐 명지나 도시로 나가서 어디 가서 이 어르신들이 거기서 새롭게 적응하고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도예지로 나가면 자기 일을 하면서 적응하면서 또 잘 생활하겠죠. 그러나 통계를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도시로 나가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때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이웃 사람들과 사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울증도 오고 결국은 고독사로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수많은 그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가족들을 떠나지 말고 정말 이곳에 그동안에 잘 적응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친환경적인 이 지역 속에서 남은 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덕도 안에다가 반드시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어른들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 이주단지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대항에는 대지를 50%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 이하예요. 그러니까 50% 정도가 대지가 50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어디 가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동네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적당하게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질 수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주를 하고 또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적당한 지역은 바로 이 가덕도 안에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그 삶을 빼앗기고 또 시행사들의 개발 이익을 주려고 하는 공무원들과 시행사들은 각성하고 주민들 중심으로 모든 앞으로 환경들을 또 이주안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이현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이 신앙만이 생기면서 저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과거에 얼마나 참 문외해가지고 그것을 이주단지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주권만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주민들이 다 떠돌아 다니다가 4, 5년 후에 이주단지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4년, 5년 돌아다니면서 생활해야 되죠. 또 자식들이 돈 달라면 줘야 되죠. 다 이리저리 쓰다가 결국은 이주단지 들어오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주단지에 원주민이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다 외지에서 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주단지를 사가지고 다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원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결국 누구 좋은 일 시켰느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혜택을 보고 원주민들은 각지 흩어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하면서 서로 통곡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전에 또 다른 그 같은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않도록 반드시 먼저 이주단지를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다 이주해주고 그 다음에 공항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대역과 우리 대한교회 중심으로 국토부와 그 다음에 부산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생교동에 이러한 그 환경이고 이러한 조건이고 또 대한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대학마을에 있는 많은 그 수들이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그냥 법대로만 하겠다는 거죠. 절차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절차가 뭐예요? 법이 뭐예요? 물건조사하고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공탁 걸고 다 관계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단지 없이 다 쫓겨나면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원주민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물건조사하고 보상하기 전에 우리에게 선 이주단지를 약속해 주고 그것을 마련해 놓고 이전하고 그 다음에 보상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대항교와 또 우리 대항 일부 마을들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이 가덕도 안에 있는 생교동 쪽에 정말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가 또 조성 원가라든가 또 앞으로 가덕도를 떠나면 앞으로 공항과 에어시티와 모든 이권들과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도움과 이권들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이 지역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덕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교동 안에 이주조성지를 만들어주고 또 먼저 이주해주고 그 다음에 공항과 에어시티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을 함께 모아서 이것이 잘 관철될 때까지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민들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가덕도에 설치할 철도 역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김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욱입니다. 어디 가면 이 줄을 잘 서라 했는데 해필 또 목사님 뒤에 제가 이 말을 들어가 좀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성남 목사님, 이현우 목사님 설명을 잘 하셨고 우리 허섭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미 저희들은 한 3, 4개월 전에 따로따로의 목소리는 안 된다. 따로따로의 목소리는 빼서는 안 된다. 2년,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했다면 목소리라도 한 목소리 내자. 이래가 저희들이 5개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합니다. 그 중에 사업자 법인이 이 위원회가 오늘 보고대회를 여는 겁니다. 철도 역사가 왜 중요하냐? 중요하지요. 저희들 단체가 6월 14일 날 출범을 했는데 그 전에 보니까 국토부에 가덕도 신광 기본 계획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된 예인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 눌차지구, 가덕지구, 에어시티 여기에 이주택지가 어딘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고 있지. 여러분도 모르는데 어째 그 이주택지가 정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 이주택지가 왜 저 눌차 저 산을 깎아가지고 대학에 있는 이주택지 그리고 에어시티가 건설이 됐을 때 거기에 이주택지를 삼는다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 이름이 뭔 줄 압니까? 김진옥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한말대, 구한말대 조선을 팔아먹은 이완용이 있죠. 이완용이. 제보고 김완용이라는 김완용이. 기본계획을 보니까 철도가 지나가요. 3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한 개는 선창에서 굴을 뚫어가지고 산 밑으로 가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정항 쪽으로 휘어서 가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요 중들로 지나가는 이 노선 3개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 이게 나중에 지하철하고 연결이 될 것인데 왜 저 산 밑으로 가지? 박영준 부산시장께서 에어시티를 왜 그림을 그렸을까요? 신공항이 없었다면 이 공항복합도시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부산시에서 에어시티를 구상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법에 있습니다. 어떻게? 에어시티는 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를 당하게 되는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지
그 다음에 공항 지원 시설, 업무단지, 상업단지 이래가지고 이 에어시티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에어시티 구상은 대학동에 있는 이주택지를 먼저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그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주택지를 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제가 움직였습니다. 7월 20일 날 제안서를 들고 부산시로 들어갑니다. 왜? 철도 역사 이래 바꾸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와 계시지만 우리 변성한 옛날 부시장을 하셨죠. 이제 국회의원 또 출마하셨고 상의드리고 두 분들은 오늘 또 크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한 마음으로 또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역사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12월 7일부터 저희들이 움직였습니다. 왜? 7월 20일부터 저희들이 부산시를 설득시킨 것이 뭐냐면 이주택지는 저리 가면 안 된다. 이 그림판을 바꿔. 어디로? 당장 공사가 가능한 이 중들, 저 동묘선을 우리도 걷어내니까 거기다가 이주택지를 만들어. 그리고 아파트는 소양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천혜원까지 저쪽을 넣어.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이주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43만 평 물차만을 내리면서 때 업무 상업 시설에 우리 생계대전 부지 1억평 내놔. 자, 그러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되느냐? 지하철 역사를 저기다 넣어야 돼. 그러면 부산시 예산으로 보면은 토지 조성 원가가 한 24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30% 감액하면 1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조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동성 이주택지 지금 나가도 600만, 700만 하지 않습니까? 자, 싹 없어졌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주택지는 160만 원. 거기다가 지하철역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재벌이는 그게 꼽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송원전 국민의힘의 시의원께서 참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320만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대정부 건의문을 부산시 의회에서 통과하십니다. 저기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가덕도 4,000명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과입이 아니라 이거는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다. 이것을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국회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구의원을 8년 하면서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건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기초회의도 그렇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엄청난 송현주 시의원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제가 그림판을 바꿔봤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한 3월 5월달이죠. 국회의원 선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림판이 바뀐 걸 아마 설명회를 가지고 그래서 그 설명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모임을 한번 가질 겁니다. 그때에 김한용이가 아니고 김진욱이로 여러분들한테 분위기를 저는 원합니다. 지하철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손해볼 것이다. 하품이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야, 비행기가 뜨고 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엄청난 국제 도시가 생긴다는데 우리 다 쫓겨가면 어쩌지?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거 다 내주지만 충분한 보상도 받아야 되지만 그 개발 이득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내 때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이걸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그림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월요일입니다. 우리 박병렬 우리 의장님 계시는데 강서구 의회에서 단 한 가지 지하철 노선 이 4만 중들로 지나가는 이거로 국토부에다가
국회에다가 대통령실에다가 그림을 또 채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처장이 우리 그 사무실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덕에 땅 팔아먹는 김한용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면 가덕도 역사가 중때 생긴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주택지가 생긴다면 160만 원 이주택지 받아가 역세권이 되는 순간 그 땅은 1,000만 원이 넘어가. 여러분은 오늘 얼마를 버셨느냐? 최소 5억 6억 벌었다. 이 일을 우리가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변성한 후보님께서 도와 계시는데 저는 당당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6월 14일 제가 이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변성한 후보 가덕으로 들어오시오. 김도 후보 가덕으로 들어오시오. 우리 말 들어. 그리고 이래 해.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얼마나 제가 욕을 들은 줄 압니까?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건방실 거로 왜 그래 하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자신 없으면 국회의원 놓으면 안 되죠. 가덕을 위해서 일하기 싫거든 국회의원 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잘해 주시라 믿었다. 우리 변성 후보님께 한 박수 한번 치고 있습니다. 네, 딱 1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서명운동 이걸 하고 있거든요. 6월달까지. 그리고 제가 우리 변성환 후보님 그리고 김도 후보님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도 잡히지가 있습니다. 김도 국회의원님 야후 시간 1시간만 내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출마하실 때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시지 않냐. 그 5대 공약 중에 하나 가덕도 역사를 만든다. 요거 너 변성환 후보님 너 만약에 5대 공약 안에 안 넣으면 나는 낙선운동을 하겠다. 나는 당이 필요 없다. 이 시간부터. 그리고 6월 1일 21일 국회가 시작되면 그 공약 지키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박병렬 우리 의장님 계시네. 예, 월요일날 우리 정부 대대안 통과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보건회의를 끝마치고 난 뒤에 저는 우리 김도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변성환 후보님 만나서 가덕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 국토하고 다 이야기가 다 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도 그리고 변성환 후보님 두 분 필승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서 고맙습니다. 전문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김진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진회 위원장 나오셔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혜입니다. 김진호 위원장님은 앞에 말 잘하는 김선환 목사님 말씀 때문에 와 내로 두 번째 얘기하는데 저는 가보지 됩니까? 말 잘하는 김선환 목사님이 더 말 잘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이 저는 일단은 꽁지말이에요. 그렇든 말든 간에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도 그렇고 우리 성북이나 놀천동도 그렇고 대책위가 다 보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상 중심으로 되지 않는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김진우 위원장님은 보상보다는 이 역사를 어쨌든 유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올려줄 것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저는 보상에 대해 관심이 없고 저는 단지 이 공사가 지금 13조 7천억인데요. 전체 금액이. 우리가 말이 그냥 쉬워서 13조 7천억이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큰 공사가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보통 한 이 정도 공사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지도 그렇고 소위 말해 일반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가 뭐냐면 묵고 쓰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일하러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재우고 또 세참 주고 간식 주고 물 사주고 이런 걸 여러분 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린 게 10%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총 14조거든요. 그러면은 묶고 쓰는 데만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풀립니다. 그 돈이 지금 이제는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명지나 용인이나 서울이나 부산 시내로 다 가지. 우리 돈이 올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신공항에 들어서면서 부산 경남에 있는 기업인들은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일이 대규모 공사 돈이 내가 뭘 한 게 해도 안 먹고 살겠나? 뭘 해도 내가 덕을 안 먹었나? 덕 보는 건 자기들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내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거나 내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 가덕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덕도 사람한테 일 하나 안 주고 돈은 저거 싹 다 버려먹고 우리는 쫓겨나가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뭐 공사하면 이게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다 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13조 5천입니다. 14조입니다. 14조.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일단은 저희들이 뭐 대중 요청 사안도 발송하고 신공항 추진단 관련해서 지역 업체들 또 우리 지역민들이 뭐라도 좀 버려먹고 있을 때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뭐 구두로는 뭐 충분하게 남수 효과를 보겠다고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법으로 다 명시를 해놔도 안 지켜집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는 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30% 이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일로 줘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한쪽 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공사를 참여하려면 최소 지분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14조 공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5%. 내가 이 공사 참여해가지고 대기업들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같이 입찰로 들어가려면은 5% 이상의 지분율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데 5%를 계산하니까 3,500억 작년에 한 기업이 장사를 해가지고 건설을 한 사람이 3,500억 이상의 장사를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부산, 대구, 부산, 경남 다 뽑아야 3,500억 이상 공사하는 업체들 몇 손가락도 없습니다. 이 업체도 못 들어가요. 왜? 자기들은 공정별로 다 이미 요 길 닦는 건 네가 전문이야. 이건 네가 하고. 그 다음에 산 깎는 건 네가 전문이 네가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득템 다 짜놨어.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통계의 수치를 보면 그런 국책사업 과정에 있어서 지역민들을 고용하거나 지역민들의 물건을 사주는 경우는 몇 프로냐? 그 앞에 먼저 전문건설, 소위 말해서 그 면허 중에서 전문건설 면허가 있습니다. 그 면허 가진 사람들은 그럼 몇 프로 정도 했냐면, 이거는 실제로 부산시에 여기 어린이들 좋아하시니까 아시겠네요. 부산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조인가 4조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저끼리 협약서 쓰고 해가지고 지역민들 참여시키는 했는데 정작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 이 업체들이 부산에 있는 몇 프로 공사인지 아십니까? 4% 했습니다. 4%.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협약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은 0%, 다 서울서 사오고 대도시 사오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 한 병 사는 것보다는 저저 가가지고 도매로 한꺼번에 사오는 게 싸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그 입찰을 지금 6월 말에 입찰을 합니다. 특기 입찰을 합니다. 이 입찰서에 반드시 가덕 소재 지역기업가의 상생 계획서를 제출 안 하면 안 되도록 본설 박도는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가 점수 매기는데 그 단을 점수에다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그 국가에서 계약하는 거는 1등하고 2등이 몇 점 차이 나면 0.0, 1점, 0.0, 5.1만 차이 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2점을 주라니. 요 계획서가 도론집에는 2점 주고, 계획서가 좀 센 차라리 도는 데는 1.5점 주고, 요래는 이 사람들 우리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상생 방안을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좀 마을 주민들 언도를 좀 해야 되죠. 안 하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국토교통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말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은 받았습니다만 이거 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서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힘을 합해줘야 됩니다. 제 혼자 가서 가봐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런 행사라는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힘을 모아나가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다음 지어졌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런 이제 저희 같이 대책위 활동한다 하면서 뭐 마을 주민들 팔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야 내 마을 주민들 좀 조용히 시줄 테니까 내 공사하라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 원칙을 가덕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 외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공사업체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자분들도 와 계신데 식당 하시는 분들, 그다음 조그만 밀방 하시는 분들 등등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덕 신고가 벌어지면요, 최소 직원들 1000명 이상 저기 광화에 와서 일을 합니다. 공사하러 들어온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 대학은 이미 다 뜯어가 공사 중인데 어디 잡힙니까? 가만히 놔두고 저 명지나 요거 가서 이제 그 여간이나 이렇게 난리 나는 거죠. 와 그 일을 거기에 사람들 돈을 벌어내줍니까?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우리 요 펜션 가구도 있는 분들 집집마다 우리 노모분들 방 한 개 쓰고 다 방 2개 남으면 그거 남으면 됩니다. 왜 못 남으냐? 그런 남았는데 그걸 누가 와서 그걸 갖다 요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개 역할을 지금 사업자 대책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방구하러 왔는데 방 한 개 놔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럼 나면 30만 원 40만 원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우리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그리 뭐 겁나는 데가 아닙니다. 신호수, 그 다음에 환경 감시원,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님 연세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차피 딴 사람들이 다 해. 외국인 농자들 하든지. 그거 우리가 가서 해주라 이게요. 일단 15만 원 주는데, 와, 그거 너무 동네 사람 서로 우리 동네 사람이 없나? 그거 우리 해결해주라. 그런 하나하나부터 전부 다 우리 지역민들 것부터 먼저 쓰고, 우리가 없는 건 너 밖에 살아야 돼. 대신에 우리가 팔고 있거나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건 우리 써달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또 다 연락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래 너 믿고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요 결의만 해주십사 하는 오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결의를 해주시다면 고맙사로 좋습니다. 장황하게 자꾸 말씀드려봐야 했던 이야기 외에 또 드릴 말씀이고, 저희들이 지금 뭐 전문 건설하는 업체, 그 다음에 뭐 식당 하시는 분,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조그맣게 가게 하시는 분들, 또는 또 제대로 우리도 그렇게 휴업을 해놓은 상태에 계신 분들도 요즘 제대로 문의가 많습니다. 그 휴업하고 있을 거는 아니 오프를 다시 해야 돼요. 그걸 안 해도 저희들이 다 해드리니까요. 뭐든지 우리 동네 것부터 먼저 사고 딴 동네 거 사라. 이게 우리 요구고, 그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만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자보를 이제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문 은폐해 주시고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성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티타임 가준 후 보상 및 세무 상담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시면
오시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